LG생활건강 2024년 상반기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해서 그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전년 상반기 대비 2.3%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16.9%가 증가했습니다.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은 2.8회전으로 산출되고 PBR은 1.32 상태가 되겠습니다. 관련 뉴스로서 인디 신진 뷰티 시장 재편, LG생건 아모레 돌파구는 바이 차이나, 김명신 기자가 뉴스 1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중국 시장 점유율 급감 속 의존도 낮춘 탈중국화, 제품 가격 경쟁력으로 영국, 인도 등 새로운 판로 모색, 뷰티 업계가 인디 신진 브랜드의 강세로 기존 2강 체제에서 무한 경쟁 격전지로 떠오르고 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가 일본과 북미 시장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인디 세력들이 있었는데 VT 코스메틱스가 있고 마녀공장, 그 다음에 구다이 글로벌, 브랜드는 조선미녀라고 되어 있는데 마녀공장, 조선미녀 이런 것들이 지금 인기가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구다이라고 돼 있어가지고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인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호주식 굿데이의 발음이 구다이라고 발음하죠. 호주는 A는 무조건 A는 R로 발음하니까 그러니까 먼데이를 만다이 이렇게 얘기하고 굿데이를 구다이 이렇게. 촌놈이 호주를 딱 한 번 가봤어요. 그 여행이 아니고 업무적으로 간 적이 있어서 그게 벌써 꽤 오래된 얘기인데 20년이 넘은 얘기인데도 그게 좀 기억이 나네요. 거기다가 오늘부터 9월 1일이네요. 코카콜라가 100원 올랐네. 그 계산하기 껄쩍지근하게 만들어 놓네요. 물론 카드로 계산하면 뭐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코카콜라도 또 가격을 올렸네요. 원가 회계 손익으로서 상반기에 1조 8,495억 원을 해서 2.3% 증가했고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이 더 높게 증가해서 이거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매출 원가가 근데 7% 더 올라가 버려가지고 매출 총이익이 1.8% 감소했고 매출 총이익률도 2.1%가 하락했어요. 판매관리비를 줄이긴 줄였습니다. 5.1% 많이 줄였네요. 그래서 영업이익은 1,565억 원으로 19.4%가 증가한 것으로 결산을 했습니다. 영업이익률 2.1% 상승했고 원가 생산성 0.01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매출 증가율보다 재고 증가율이 더 높은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원가 회계 영업이익이 증가한 것은 오로지 현재로서는 판관비를 더 줄였기 때문일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원가 손익계산서 상으로는 매출 원가가 증가했고요. 스루풋으로 분석한 결과는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7,892억 원으로서 10.6%가 증가했는데 매출 증가율보다 8.3% 더 증가했기 때문에 우리는 LG생건은 그 제품 및 상품 비중이 꽤 높습니다. 원재료 및 상품 매입 가격이 상승했다라고 1차 추론을 할 수 있겠고요. 수로풋율은 3.2%, 마진율이 감소했다는 뜻이고 운영경비를 5.8% 크게 낮췄습니다. 그 결과 TOE 생산성은 1.17로서 0.03포인트가 상승했고 수로풋 영업이익은 16.9% 증가했어요. 원가 회계 영업이익보다는 17억 6,500만 원이 적은 수치입니다. 이것은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 17억 원 적은 티스루폿 영업이익이 무슨 대수냐고 질문할 수 있는가? 뭐 크게 차이도 안 나는데 그걸 가지고 무슨 스루폿 회계를 그렇게 주구장창 주장하고 있느냐라고 누가 비아냥거린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재고가 증가하면 재고 이익이 더해지는 원가회계 논리에 세뇌되어 있는 우리의 사고방식을 헬세뇌, 디프로그래밍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해야 하기 때문이다. 전년도처럼 이거가 스루폿 회계 이익이 13억 원 더 난 것은 가공비 배부 재건 자산 감소 시에서는 반대로 스루폿은 더 이익이 납니다. 재고 자산이 감소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더 많이 판매했다니까 스루폿 그 손익이 실적을 더 적합하게 정당하게 그 직원들의 노력을 공평하게 평가를 할 수 있는 도구다 하는 점을 강조드리고자 합니다. 재고자산 명세를 보면은 WCAI 상품 포함입니다. 제공품 금액이 작죠? 139억 원이 증가가 됐는데 제공품이 상대적으로 작다는 얘기는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될 겁니다. 생산 공정이 단순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장품이든 아니면은 생활용품이든 어떤 액체죠. 액체를 생산해서 용기에 담는 공정일 거다 이 말이죠. 액체를 생산하는데 그렇게 복잡한 공정은 아닐 겁니다. 어떤 원료에다가 무슨 향신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배합해 가지고 어떤 반응로 같은 거 물리적인 반응이죠. 화학 반응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런 거로 하기 때문에 제조 공정은 극히 짧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 A 재고자산의 변동이 마이너스 232억 원이면 이게 증가했다는 뜻이고요. 회사는 원재료 및 상품 매입액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원재료도 매입액이면 A 재고자산의 변동액에는 원재료까지 포함한 전체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 기준이 되겠습니다. AB를 더한 매출원가 재료비는 10.2% 증가했고요. 운영경비는 거꾸로 5.8% 감소시켰습니다. 운영경비에서 판매관리비 7,896억 원을 뺀 1,160억 원, 그러니까 판매관리비가 더 엄청 많죠. 그러니까 아까 재고자산 명세를 보고서도 느낀 게 제공품 제조 공정은 그렇게 길지는 않을 거다. 그러니까 가공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13%, 2.9% 감소했어요. 뭔가 비용을 엄청 많이 줄였습니다. 상대적으로 재료 비율이 뛰었습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원재료 및 상품 매입 가격이 상승했다라고 2차 추론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재고자산 명세의 증감액과 그 다음에 비성분의 A 재고자산의 변동액 두 가지를 비교해 볼 수 있는 순서가 다가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A는 WCAI고 B는 전체죠. 그 갭이 92억 8,600만 원인데 BWCA의 증감액을 가감하면은 일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A 재고자산의 변동범위 기준만 다르다. 그러나 수치는 정확하다. 결과 매출원가 결과는 마찬가지라 하더라도 누누이 제가 얘기하지만 제조 원가를 왜곡시킬 수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2단계 PQ 총 제조 비용의 갭도 BWCAI의 증감액 금액과 마찬가지고 3단계 전체 재고자산의 증감액 또한 일치를 합니다. 이렇게 3단계까지 수치상으로는 투명성이 입증이 됩니다.
운영 경비에서 인건비가 2,037억 원이 집행이 됐는데 전년보다 1% 정도 감소했어요. 직원 수가 81명을 내보냈습니다. 자, 이런 얘기는 결국 요즘 화장품, 생활용품 이런 들이 장사가 안 되니까 아마도 고임금 정년퇴직한 사람들을 좀 많이 되기 전이라도 많이 내보내지 않았겠느냐. 임금이 9,300만 원 선인데 밑에 쓴 것처럼 일본도 이런 경우가 많죠. 소비자 물가는 크게 인플레가 되었는데 인건비 실질소득은 사실상 줄어든 거나 마찬가지다. 0.8% 임금 인상이 된 것은 실질소득은 내려갔다라고 볼 수 있겠죠. 외주 가공비가 6.5% 증가했고 지급수수료는 6.6%가 하락했습니다. 지급수수료에도 판매수수료 같은 게 들어갈 거예요.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것도 가격을 조금 낮추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우리도 남아야 니들한테 그 유통 판매 수수료를 줄 수 있는 거 아니냐. 우리도 힘들다. 그러니까 뭐 매출량이 또 줄었는지 2.3%뿐이 증가 안 했으니까 뭐 수수료를 내릴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네요.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은 약간 상승했어요. 그리고 슬로픈율은 떨어졌어요. 역방향이면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일단 세웁니다. 이자 부채는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도 0.6% 상승을 했습니다. 세 번째 역방향에 해당하겠는데 분식회계 개연성을 반증하려고 그러면은 원재료 가격이 하락해야 되고 판매 가격도 인하가 돼야 됩니다. 모두 내려가야 되는데 우리가 1, 2차 추론에 상품 및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을 거라고 추론을 했죠. 그거에 의한 재고자산 회계 투명성 검증 3단계는 패스를 했는데 이게 하락을 해야 거꾸로 반증이 된다. 이런 모순이 생기게 되네요. 그렇다면은 필연적으로 존재할 다른 투명 증거는 뭐냐? 수량으로 재고 회전율을 계산해서 상승을 했다 그러면은 투명하다, 반증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냐? 아닐 거다 그런 얘기죠. 단순 평균인데 여러 가지 무슨 오일, 알코올, 화장품 만드는데 오일, 알코올 뭐 이런 게 들어가고 먹는 음료 같은 데 원액, 단분류, 오렌지 과즙, 포도 과즙 뭐 이런 게 이제 들어가네요. 그래서 단순 평균으로 6.1%그 원재료 가격, 상품 가격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판매 가격 쭉 얘기했는데 올해 동결을 했는데 뭐만 올랐냐 그러면 페리오 치약만 가격을 10% 올렸어요. 그러면은 전체적으로는 0.9% 정도 인상을 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판매 가격이 내려간 거냐? 내려갔다고 상대적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원재료가 6% 올라갔는데 판매 가격은 동결했다고 한다면은 페리오 치약만 올렸으니까 상대적으로 인하를 한 거다. 이렇게 인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왼쪽은 한국은행이 소비자 물가만 얘기하는데 기업 물가라는 것도 좀 한국은행이 했으면 좋겠어요. 일본은 하는데 일본도 하는데 우리는 왜 안 하냐. 일본은행도 하는데 왜 우리는 안 하느냐. 이런 얘기. 이게 상관관계, 소비자 물가 상관관계, 인과관계는 아닐 거예요. 여러 가지 복합 변수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까지 얘기한 거, 뭐 거의 패스가 됐다고 얘기할 수는 없죠. 원재료 가격이 상승을 했으니까 반증은 하락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물량상으로 재고 회전율이 상승한 걸 보여줘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연말 매출액을 예측하는데 어저께 팔린 만큼 내일도 팔릴 것이다. 6월 말까지 52.8% 진도율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하면 운영경비 기준으로 3조 6,990억 원, 또 매출 재료비 기준으로도 똑같은 금액으로 예측할 수 있는 게 스루퍼트 회계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말 목표를 3조 7천억으로 결정한다면은 예상 이익은 3,100억 이익이 나게 되어 있는데, 영업이익이 요게 회전율이 5.5 회전 예상이 되는데, 이게 한 12회전 하면은 참 LG생활건강이 녹아날 텐데, 좋다. 실현 가능한 6회전까지 좀 성공을 해보자. 그러면은 매출액이 4조 원대가 돼가지고 영업이익은 4,197억 원까지 이익을 올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재고가 증가했을 때 수급 회계가 보여주는 예측의 트렌드는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 이익이 감소하게 되어 있고요. 판매액가는 원가회계보다 낮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재고가 증가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스루퍼트 회계에는 재고가 증가하면은 일반적으로 GDP도 인플레가 상승하게 되어 있는데, 인플레가 되게 되어 있는데, 스루퍼트 회계에는 인플레 낮은 가격으로 판매해도 충분히 이익을 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가는 35만 4,500원으로 10만 4,500원이 내려갔어요. 그래도 PBR은 1.32. 이게 LG생활건강이 100만 원이 넘었던 시대가 있으니까 2, 3년 전만 하더라도 중국 시장이 화장품 시장이 무너지면서, 그것은 뭐 아모레퍼시픽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맨 처음 뉴스처럼 탈중국을 해가지고 화장품 업계도 살아나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것은 면세점 업계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중국 단체 관광객들에 의존했던 거 가지고는 미래를 장담할 수가 없는 거죠. 전 세계로 한국의 화장품이 뻗어나가기를 바랍니다. LG가 34%, 연금공단이 10.23%, 외국인이 27.19%인데 메릴린치, 노무라, 시티그룹 등이 눈에 띕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